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부동산 진행의 강미진입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0,000 가구 늘어난 12만 가구를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지난해보다 10,000 가구 늘어난 2만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뉴스테이나 공공임대 그리고 행복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더불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내용 투자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데일리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알찬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고충체리 센터와 함께 투자 가치 높은 매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2부에서는 부동산 이슈와 매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772-0209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데일리 TV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도 남겨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부동산 일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부동산 연구소의 노철호 소장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노철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방송을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뭐랄까 제야의 고수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워낙에 부동산 쪽으로 공부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장 경험도 풍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 해보신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모신 만큼 여러분들 고민 상담해드리는 코너로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 먼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일리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772-0209번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 피디님이 각오 한마디 여쭤보라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들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냥 자리만 해주셔도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소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시청자분들의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시청자분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끝번호 2334번 쓰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러한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2년 전 밀락 2지구 금강 멘토리움을 분양받았는데 현재 입주 시기인데요. 전세를 놓을까요? 매각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고민은 의정부에서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첫 번째 금강 펜트리움이고요. 지금 정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금강 펜트리움 밀락 2지구에 계속 보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신도시는 처음에 입주했을 때 어떤 교통 불편함들 때문에 많이 주저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지적인 것들을 분석하면서 과연 보유 쪽이냐 매각 쪽이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락지구는 의정부 지역의 전형적인 주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금강 펜트리움 지역은 바로 이쪽 보여지는 쪽에 밀락 반도 유보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구성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먼저 입지하는 곳이 바로 유통시설들입니다. 밀락지구는 보시는 것 같이 이마트나 롯데아울렛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들이 미리 선점하고 있을 만큼 어떤 입지적인 가치를 미리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2018년에 신도시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입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밀락 2지구가 기존의 밀락 1지구와 더불어 그다음에 송산지구와 더불어 총 3만 1,000세대 정도 규모고요. 그다음에 인구수로 따지면 10만 명이 육박하는 의정부의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호재 요인으로 가장 세 가지만 한번 들어드리면요. 의정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밀락 이주의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른 것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이 밀락지구를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화두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어떤 가치적인 면으로서 기대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시청자가 고민하시는 것처럼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밀락 BRT 계획입니다. 원래 입주 당시부터 운송시설로 타게 돼 있었지만 지금 좀 더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아마 BRT 노선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가장 북부 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였던 교통 노선들 중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리 포천 고속도로 개통이 올해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30일 날 개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이 북부 지역의 어떤 그 복잡한 노선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울 지역의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그다음에 국도 43번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밀락지구를 거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합쳐지면 밀락지구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어떤 교통 편의성이 증가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고요. 그 가격적인 면 한 가지만 짚고 최종적인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 2년 전에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가 2억 7,5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전세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2억 8천, 현재 전세가 2억 8천이고요. 그다음에 매매가가 3억 3천 정도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주할 당시에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신규 주택은 입주하고 2년 또는 4년 차 됐을 때 가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교통 노선도 개선이 되면서 살아가는 데 상당한 편리함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뒷번호 2334번 쓰시는 시청자분 문자 주신 이후에 TV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의정부 밀락 2지구 금강 펜트리움과 관련된 이야기 역시나 전문가셔서 그런지 그 지역만 봐도 어떤 아파트인지 제가 말씀을 처음에 잘못 드렸는데 콕 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은 좀 큰 화면으로 자세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두 번째 그 행운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자 상담이고요. 2005년부터 안양시 꿈마을 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 지역 추천을 부탁드릴게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역을 추천해 주셔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상담은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바로 평촌 신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부분 90년도 초반에 공급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자면 한 25년 정도 경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됐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갖고 계신 아파트가 보시면 아마도 한 2007년도 최고가 한 8억 정도, 8억 7천 정도 아마 진행됐을 거고요. 그 이후로 서서히 하강세를 그리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의 경우 원래 가장 최고가를 회복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것이 활성화됐을 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일기 신도시에 입주하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교육 문제도 자녀 교육 문제도 거의 다 마쳤고 이제 좀 홀가분하게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꼭 유념하셔야 될 재테크적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시기적절하게 잘 갈아타기만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투자 수익을 거둘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그래서 원래 살던 한 20년 가까이 평촌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추천 지역을 꼭 집어서 만약에 하라고 하시면 과천 지역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 지역에 보시면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 보유하고 계신 현금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부 자금을 이제 보태신다면 충분히 이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1순위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과천 지식정보 타운. 바로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 물량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 2017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좀 추천드리고요. 청약 통장을 꼭 활용하셔서 과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설명이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과천 지역에서 청약 통장 활용해서 입주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가장 핫 이슈, 오늘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천 재건축 지역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재건축 지역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과천 지역 중에서 좀 그렇게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관심 갖게 보셔서 노후된 평촌 지역에 계속 거주하기보다는 앞으로 신개발지로 떠오르는 인접 지역에서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좀 이사를 가야 할까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과천 지역 안에서 좀 이사 계획을 세워보십사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민되셨던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을 것 같고요. 우리 노초로 소장님 모시고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상담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상담 가능하니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번호 02-3772-0209번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초로 소장님이 오늘 투자 가치 높은 두 개의 물건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화면 통해서 공개해 드립니다. 자,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으로 가보시죠. 대지가 1,464제곱미터, 연면적이 3,861.16제곱미터입니다. 2005년에 준공이 됐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을 충남 공주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일리 부동산 서울에서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지만 지방 쪽에서도 많이 보고 계셔서 반가운 물건이 아닐까 싶은데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의 통건물 자세한 매물 개요, 입지 분석부터 도움 말씀 주실까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실물을 제가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가장 많이 찾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통 건물,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찾는 경향성이 매우 많고요. 특히 이제 건물을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한 30억에서 60억 사이 물건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도 확실한, 특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물건에 대한 희소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서울 근교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제 확실한 매물처가 있으면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아서 공주에 있는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적인 부분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가장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학교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물건에 대한 입지 설명은 다른 것보다 공주 사범대, 그러니까 공주대학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대가 있는 거기에서 바로 정문을 맞닿아서 바로 정면과 맞붙어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공주대학교 신관 캠퍼스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고요. 후면에는 주택단지와 연접해 있다는 특징이고, 건물이 보시면은 두 개가 큰 건물이 있는데 서로 브릿지로 연결돼 있어서 두 개 동을 한 건물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대 놓기가 참 수월하겠다. 왜냐하면 임대차 수요가 풍부하니까 공주대학교 캠퍼스를 인근에 두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다라고 입지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어떻게 건물이 구성되어 있는지 통건물이잖아요. 네. 구석구석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정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건물 시설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임차 시설로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건물은 사실은 과거에 롯데시네마로 어떤 영화관으로 사용될 만큼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고 규모가 컸던 건물인데요. 2005년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임대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시설들로 임차 시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 34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시설 들어가 있고 대학생들 를 위한 PC방이라든지 문구점,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거의 학교 시설에 필요한 것들로 다 임차가 맞춰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입지 분석해 주시면서 임대차 수요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임차가 꽉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은퇴를 앞두시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 이러한 건물 하나 보유하고 계시면 꼬박꼬박 월세 수익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건물 눈여겨보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투자할 때 유의하면 좋을지 어떤 점이 단점인지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 이전에 일단 건물의 어떤 수익률적인 부분도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매매가는 43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보증금 대학생들로 상대로 하니까 원룸에는 보증금 자체가 없고요. 그 한 달치 정도만 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은 1억 9천 정도 되어 있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2,4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융자가 16억 정도 되어 있는데 한 지금은 2.8% 이자율로 쓰고 있어서 이런 정도 16억 융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물의 규모가 크다 보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금융비용 그 16억의 이자에 대한 금융비용 일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직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서울에 계시면서 직원을 고용해서 직영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투입되는 것도 있고 기타 다양한 관리비가 투입돼서 한 870만 원 정도의 고정 관리비가 들어가서 순이익이 한 1,564만 원 정도. 그래서 실투자금 25억 1,000만 원 대비해서 7.5%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실 때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률이다라고 전문가의 분석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알뜰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사항은 그러한 내용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이게 수익률이 아무리 안정적이더라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주에서 좀 벗어나면 관심도 멀어지고 어떤 신경 쓰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투자하실 때 유의사항은 바로 관리상, 개인적으로 직접 직영 관리로서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랑 그다음에 임차인들이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고시원이나 다가오실 때 임차인이 34명, 34실이거든요. 34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리상의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실제 임대차 내역들도 살펴보시고 학생들 현황도 보시면서 최종 투자를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노철호 소장님과 직접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이번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물건의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 포인트 요약 말씀까지 듣고 다음 물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추천 포인트 첫 번째는 대학가 정문의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임대차 수요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임대와 7.4%의 효율적인 어떤 임대 수익률 그런 내용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영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관리를 다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위탁 관리했을 경우에도 관리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수익률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세 가지를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물건 관련해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린 게 지금 많은 분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3772-0209번 통해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진행되는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철호 소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준비해 주신 두 번째 투자 가치 높은 부동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실까요? 자,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210의 8회 필지입니다. 5,82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번에는 강원도로 이동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출연 2심에도 추천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매물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2018년에는 뭐가 있죠?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올림픽이 있죠. 네, 올림픽이 있습니다. 바로 평창 올림픽 하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 조기 개통.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주 강릉 복선 전철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바로 그러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와, 뭐랄까. 핫플레이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입지적인 장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이번 토지 향후의 미래 가치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를 보면 길을 따라서 상당히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면 직접 이제 운전해서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겁니다. 차도 별로 막히지 않고 굉장히 편리하게 갈 수 있는데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동홍천 IC까지 지금 개통이 돼 있습니다. 근데 동홍천에서 한 블록만 더 가면 바로 내촌 IC가 되는데요. 앞으로 지금 동홍천에서 양양까지 개통되는 화면에 보여지는 이 곳이 6월에 개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촌 IC까지 본 물건지까지는 1시간 정도 거리면 충분히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존에 좀 가격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약세였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길이 뚫리는 곳과 인접함으로써 굉장히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고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그 일대를 가보니까 거의 충청도 생각하면 되게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산세가 되게 조용하고 마을이 조용하고 여러 가지 전원주택이라든지 펜션 부지로서 상당히 용도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이번 토지의 매매가 분석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매매가를 좀 분석드리면요. 네. 홍천 지역에 가시면 대부분 계획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 100%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폐율적인 측면에서도 40%가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용적률도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을 전제로 이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에게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을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은 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그 일대 시세가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토지는 전체 매각가가 15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당가로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평당 25만 원대 수준을 보인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전원주택이나 펜션 부지를 찾고 있는 기업체들에게 상당히 적합한 토지가 아닐까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면을 좀 비춰봤을 때도 향후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비해서는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다. 좋은 가격대에서 만나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하실 때 어떠한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까요? 자, 이 토지 자체는 지금 원형지 그대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아직 득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토지를 5,8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집단으로 펜션을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홍천구청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보다 땅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인들에서 적극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용이한 토지가 될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시는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2017년 6월 개통 예정인 내촌 IC에서 차로 7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단지 내 진입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조경석 공사도 완료됐고 토지 평탄화 작업까지 마쳐놨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지를 볼 때, 전원주택을 볼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배산임수 지형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 토지 역시 앞에는 천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 개발을 염두에 두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토지가 될 것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명당 자리의 토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노철호 소장님과 함께 2가지 물건 정보 만나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소장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데일리 부동산 생방송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함께해 주실 미녀 전문가님 제 옆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최다정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2부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번호 02-3772-0209번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다정 전문가님과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방송을 함께하게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감 멘토 최다정 팀장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와 투자 가치 높은 좋은 매물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처럼 화사한 부동산 정보들 아낌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봄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좀 봄이 올까라는 기대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의 날씨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었던 겨울철과 다르게 요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겨울철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요새 이제 경기 흐름을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할지 굉장히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지역의 날씨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지역별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화면을 보시면 현재 용산과 개포, 잠실, 위례 등이 맑은 날씨로 볼 수가 있겠고 김포 지역은 어두워졌다가 차차 이제 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한번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이 7주 연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특히 개포, 잠실 같은 재건축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 층수 제한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껴나가게 되면서 이 반포주공 1단지라던가 개포주공 1단지나 잠실 5단지가 이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지면으로도 뛰어난 두 지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끼었다가 차차 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포시장이 작년만 해도 이제 미분양이 2,700여 건이었었는데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270건으로 미분양이 90% 이제 소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포 도시철도가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역세권 예정지 주변으로 매매가와 이제 거래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철도 개통 시에는 김포에서 서울 중심까지 이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보자면은 날씨가 굉장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제 기반 시설이 없어서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기가 사실은 어려웠었는데요. 입주가 하면서 이제 상가도 들어서고 버스도 다니게 되면서 도시의 모습을 점차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나 매매 같은 경우에도 113 대책이라던가 위례 신사선 지연이 되는 데에 있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올 상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역과 용산역을 축으로 해서 이제 개발 계획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용산 마스터 플랜이 올 12월까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체되었던 용산 분위기가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공청회나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은평 지역으로 보자면은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도 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과거에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미분양의 무덤이다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도 대형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용 후의 미분양이 이제 계속해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최초 분양가보다 현재 2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형 몰이 은평 뉴타운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기반 시설이 잡히고 이제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다시 미분양을
해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슈가 되는 부동산 날씨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의 어떤 부동산 시장 분위기,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우리 최다정 전문가님께서 날씨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눈에 확 띄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개해드렸던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투자 가치 높은 부동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은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09번 저희 데일리 부동산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 통해서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다정 전문가가 준비해 주신 첫 번째 물건은요. 와, 이 지역을 준비해 주셨네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은 한남 뉴타운 3구역입니다. 이슬람 사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 것 같고요. 대지가 34제곱미터, 건물 면적이 52.56제곱미터, 15.93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으로 왔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정말 1시간이 부족한 고로한 그렇죠. 네네. 뉴타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 뉴타운 중에서도 3구역 물건인데 자세한 매물에 대한 입지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네, 한남 뉴타운은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투자지로서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 속도가 현재 탄력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남쪽에는 한강과 북쪽에는 남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좌측에는 대형 공원과 우측에는 부촌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풍수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명품 신도시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강남을 강북에 옮겨서 만들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추후 반포, 압구정 이런 강남권과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을 리드하는 지역으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녹지 시설 또한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 한남 뉴타운 좌측으로 용산 가족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이 뉴욕 센트럴파크 크기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안내드릴 매물은 이런 가치가 높은 한남 뉴타운 안에서도 이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한남 3구역이 매물입니다. 이 한남 3구역 지리적 특성상 구릉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 개발 완료됐을 시에 남쪽과 남동쪽으로의 그 한강 조망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올해 초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정점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에 한남 뉴타운 5개 구역 안에서도 가장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3구역 물건, 우리 최다정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포주공 2단지 재건축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지만 한남 뉴타운은 그 전부터 가장 뜨거운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떠한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앞서 안내해드렸듯이 한남 뉴타운 안에서도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한남 3구역이 매물이 되겠습니다. 한남 3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 이후로 이제 개발 계획이 계속해서 반려가 되면서 지연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작년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이번 주 월요일에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절차를 이제 완료할 예정이 되겠고, 재개발 단계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건축 심의 단계가 올해 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이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7번의 건축 심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올해 초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재개발 단계에서 반려되고 지연되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미 다 지나온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내년 초쯤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한남 3구역을 필두로 해서 한남 뉴타운 전체의 사업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호재로 용산 민족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초대형 공원이 가지고 있는 호재뿐만 아니라 이 공원 주변으로 많은 호재들을 안고 있습니다. 유엔사 캠프킨 부지 복합시설 조성이라던가 아니면 용산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 등의 대대적인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남뉴타운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지의 여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분할 물건 개발 호재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사실상 이러한 재개발 지역의 건물은 뭐 연식이 오래되고 뭐 짧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건물상의 특징이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사실 이 1990년에 이제 준공된 건물이지만 대지가 34제곱미터 그리고 건물은 52.56제곱미터로 다른 분할 물건 가운데 안에서도 대지가 크게 나온 매물이다라는 점을 이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조는 방 2개, 베란다와 창고로 되어 있고 임대가 가능하고요. 이제 추후 24평형의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상의 여러 가지 특징까지 꼼꼼하게 우리 전문가님 분석을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매매가 분석도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매매가는 5억 4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임대는 전세 6천만 원, 그리고 대출은 3억 원까지 예상 가능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이 2016년 기준 2억 6,600만 원이고 네, 제출 활용 시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권리가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분할 물건 가운데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대지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개발 지역에서 대지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가액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추후에 권리가액도 높게 책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추가 분담금으로 해서 24평형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주변 지역의 24평형 이상 아파트 시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약 10억에서 12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포, 용산, 잠실 등 입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이제 한남뉴타운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남뉴타운 또한 이제 평당 4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부촌 지역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현재도 한남 3구역의 분위기가 12월이나 1월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지역을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부동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한남뉴타운 분위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 이제 매매 계약금 5천만 원을 두고서 이제 매도인이 뭐 2배로 물어주겠다, 이거를 팔지 못하겠다, 그리고 매수인은 난 이걸 꼭 사야겠다 이렇게 실랑이가 벌일 정도로 거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세도 실제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올 4월이나 5월쯤에는 이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남뉴타운 3구역의 분할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워낙에 관심이 뜨거운 만큼 좀 조심해야 할 내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유의사항 짚어주시죠. 네, 이 지역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조합의 진행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뒤 투자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네, 이런 뉴타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성이 높은 반면에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 물건만의 추천 포인트가 있다면 너무 많겠지만 좀 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남뉴타운 자체가 호재인 지역입니다. 입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무수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개발이 완료됐을 시에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명품 신도시로 조성이 될 것인데요. 오늘 안내드린 매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한남뉴타운 안에서도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한남 3구역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초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려운 단계들을 다 거쳐온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등의 가격 상승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런 한남 3구역 안에서도 주택 공시가가 높고 이제 대지가 넓은 이 매물이라는 점 또한 이 매물 자체가 가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은 앞으로 24평형의 입주가 가능한 매물로 이제 평당 4천만 원 이상을 가치를 가진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뉴타운 사업이 완성될 시점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24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권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 기회, 이번 물건 통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다정 전문가의 첫 번째 물건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으로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떤 지역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구로구 구로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구로역 그리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 위치라고 있네요. 대지가 21.45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58제곱미터. 오는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총 8층 건물 가운데 로얄층인 5층에서 3룸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로동으로 좀 이동을 해봤습니다. 와,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는 상당히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가격 정보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입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이번에 안내드릴 매물은 구로에 위치한 다세대 매물입니다. 대부분 구로를 생각을 하시면 산업단지라던가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시기가 쉬우신데요.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여의도, 영등포, 물레동과 인접해 있는 곳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제 구로역과 신도림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의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겠고, 또 구로역 앞에 있는 AK플라자라던가 신도림 디큐브시티 백화점 같은 대형 편의시설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서부간선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번 이 매물의 입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매물에 위치한 이 지역은 디큐브시티 아파트라던가 이편한 세상 아파트 등 이제 그 아파트들로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거주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 지역 가운데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서의 희소성을 가질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또한 이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세대들이 거주하시기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입지적 특징으로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지벨리, 이 디지털 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지벨리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영등포 등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최적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의 메리트 풍부한 직장인 임대차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 구로동의 3룸 다세대 주택 최다정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월세가 잘 나가니까 수익형으로 운용을 해보시다가 향후에 시세를 보시려면 개발 호재가 중요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개발 호재는 어떤 내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지벨리가 구로공단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벗고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첨단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현재 16만 명의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는 데다가 지벨리 2020 프로젝트에 따라서 앞으로 상주 인구 규모가 약 25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많은 유동인구와 상주 인구로 인해서 이 지역의 가치가 크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재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 개발 계획에 따르면은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를 하고 지상부에는 녹지시설 같은 이제 공원화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유입인구 증가와 지가 상승 또한 충분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척동 교도소 부지에 이제 복합 상업시설과 뉴스테이가 들어오게 되는 것과 구로 철도 차량기지 이전 등 겹경사가 겹치면서 구로동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미래 가치를 통해서 이번 다세대 주택의 몸값 또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 건물만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을 도보로 5분 안에 이용 가능한 역세권 매물입니다. 2017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8층 건물 중에 5층입니다. 대지는
이제 대지는 21.45제곱미터, 그리고 전용은 58제곱미터가 되겠고, 방 3개에 거실, 주방, 욕실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LA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로 따지자면은 약 25평형의 구조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개동으로 되어 있는 신축 다세대고, 이제 신도림 현대아파트 바로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신도림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재건축이 된다면은 이주 수요 또한 이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의 가치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물상의 특징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차분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단지형 건물들이 매도하실 때 환금성 또한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다세대 주택 3개동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룸이기 때문에 자녀를 두신 가족 단위까지 흡수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면 접근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 전세 시 2억 7천만 원으로 맞춰질 매물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해서 수익성 또한 보장이 될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주변 아파트 25평형 전세가 거의 없는데요. 그만큼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의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시 대출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고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0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로는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은 전세가율이 80%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 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많은 호재로 인해서 인근 시세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근접한 아파트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듯이 영등포 일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매물의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비슷한 입지의 3룸 구조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세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임대 수익을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거주하시기에도 좋지만 워낙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도 임대차 수요 풍부한 구로동의 3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짚어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건물 투자하실 때 어떠한 유의사항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실거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특히나 투자 형태의 다세대 매물 같은 경우는 역과의 인접성과 수요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보시고 매물 입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신 뒤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다세대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떤 골칫거리 고민이 공실이 나면 어쩌지라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쥐벨리를 비롯한 주변의 직장인 임대차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신축 3룸 주택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시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벨리나 여의도, 영등포 등 직주 근접의 위치로 해서 풍부한 임대 수요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현재 구로동 일대의 여러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구로동이 매매가가 이제 상승 중에 있다라는 점인데요. 구로동이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이 매물의 지가 상승 및 차익 실현 또한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는 주변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축 다세대로서의 독점성 그리고 주거의 쾌적성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2가지 물건 정보 들어봤습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 물건과 구로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봤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좀 기억하십시오라고 2가지 물건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재개발 지역의 한남뉴타운과 전세가율이 높은 구로구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중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추후 높은 차익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고, 네. 구로구 다세대 매물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의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시다가
시세 차익이 나실 때쯤에 매도를 하신다면은 큰 차익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우리 최다정 전문가님과 이야기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772-0209번, 023772-0209번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전문가님과 저는 여기에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부동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